네, 자, T트렌드 시간입니다. 강재민 컨설턴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아이템을 갖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굉장히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 혁신적인 비디오 플레이어이면서 그 비디오 포맷이라고 할 수 있죠. 스크린하고 자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시야보다도 더 작은 각도거든요. 그렇죠.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손가락을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같은 곳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태블릿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기라든지 그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그런 가속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예. 외국인들이 예. 이제 한국의 명동이라는 게 궁금하다라고 예. 하면 이를테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어떤 그 영상을 명동의 영상을 봤을 때 예. 이렇게 막 터치해서 움직이면 예. 그 이쪽 부분도 볼 수 있고 이쪽 부분도 그렇죠. 볼 수 있고 그렇죠. 위 아래 이렇게 막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털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그런 것들은 정지해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게 동영상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넘겨본다는 거죠. 넘겨보면은 그것이 다 카메라 앵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게 뭐가 유용한지는 사실 좀 와닿지는 않은데 네. 그런데 이걸 어디다 쓰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일단은 평면적인 화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우리가 움직이면서 여기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약간 그런 다큐멘터리는 좀 약간 정적인 또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보면서 또 소리로 이제 뭐 음성을 들으면서 약간 그런 서비스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콘서트나 그런 뮤지컬 공연 같은 것들 할 때 사실 공연장 자체가 단순하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서 이렇게 뭔가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고, 여기엔 누가 있나, 여기엔 누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스포츠, 농구나 뭐 축구 이런 것들도 뭐 항상 이렇게 보긴 힘들겠죠. 그냥 일단은 이렇게 보다가 뭐 리플레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나온 콘텐츠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지금 정식으로 좀 출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머세데스 벤츠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에서 영상을 지금 같이 찍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디스커버리 같은 아까 다큐멘터리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디스커버리에서도 현재 같이 데모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네.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예. 하나 갖고 오십시오. 네. 저는 사실 제가 좀 어려워서 네. 요즘에 구매를 하셨으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여기서 소개할 때마다 뭐 하나씩 꼭 갖고 아니, 온다고 맨날 하시더니 저한테 갖고 오시라 그러니까. 하나도 갖고 오는 게 없어요. 네. 아니 뭐 돈을 주세요 저한테. 자,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좀 이제 이슈가 된 게요. 사실 이 댐풍 데니스라는 사람인데요. 전쟁 사진 작가예요. 2006년에 아프가니스탄 그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갖고 2012년에 그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프리카의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거지만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의 그 생생함을 전달해주고 싶다. 전쟁의 참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그렇지만 더 생생하게. 그러네요. 예, 그런 취지에서 모티브에서 만든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사실 처음에 얘기 들을 때만 해도 이거 왜 하지? 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을수록 사실은 기존의 방송 같은 경우 영상이라는 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 어떤 그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데에만 잡아서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뭐 시각이나 자신의 뭐 의향에 따라서 여기를 보고 싶다, 저기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야, 이게 글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변화를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활용도가 조금 더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체험해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아이템입니까?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조금 사용하기 꺼려 할 것 같고 좀 사용하고 싶지 않은 모바일 앱인데, 뭔데 그러십니까? 몸에 생긴 검은 반점이 피부암인지 어떤 징후인지를 앱을 통해서 판별해주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앱을 다운 받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의심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걸 촬영을 하면요. 바로 이것이 이 제작사의 서버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그 제작사의 서버에서 분석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그런 다음에 점의 그 직경이라든지 어떤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색깔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바로바로 알려주는 상황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당 부위를 지속적으로 또 관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지금 찍었으니까 한 뭐 이틀 후에 다시 찍어야 돼. 그러면서 알람까지 해주고 계속해서 그 히스토리를 관리해주면서 지금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 위험해. 가봐. 병원에 가봐. 약간 이런 기능까지 해주는. 그래요? 예. 이게 믿을만합니까? 뭐 의학적인 검증도 받아야 될 텐데. 그 피부과 전문의들의 협의를 통해서 앱이 만들어졌고요. 분석을 통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 피부과 전문의뿐만이 아니라 수학자라든지 그런 어떤 컴퓨터 공학자들이 참여해서 그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물과 비교를 위해서요. 얘네가 그 4,000개 정도의 그런 실제 그 흑색종이라 그러는데 그 흑색종에 대한 샘플 사진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과 뭐 비교라든지 그런 것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좀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위치 기반으로 사용자가 있는 곳에 그 UV 지수를 알려줘요. 자외선 지수를 알려줘서 여기 자외선이 얼마니까, 세기가 얼마니까 최소한 너가 자외선 차단제 몇 정도 되는 거는 발라줘야지 안전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자, 이게 근데 얼마나 쓰일까, 얼마나 네. 활용성이 높을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거 하고 있는 시간에 빨리 병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피부암의 사망 원인 중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암 대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피부암의 사망 원인이요. 이 75%가 이 악성 흑색종 때문이라고 해요. 아하. 예. 그런데 이 악성 흑색종만 조기에 발견만 잘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을 통해서 좀 더 접근성을 높이는 게 차원이 좀 크지 않냐. 자, 왜 만들었나 생각했더니 네. 이유가 있었군요. 그 피부암의 그 원인, 그리고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 또 이런 어떤 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 스마트폰이 이제 사람의 건강을 또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기능을 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 진단으로서의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 이제 같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가장 가깝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본인의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